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생활 3개월 만에 이혼을 한 30대 여자입니다. 혼인신고 도장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이혼을 해버렸네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저는 시어머니와 결혼한 셈이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골 때렸던 제 신혼생활을 얘기해 드릴게요. 남편은 저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입 회원으로 남편은 기존 회원이었어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의 바람으로 헤어진 후 당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혼자 등록해서 찾아간 곳이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니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주말마다 동호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주말과 다름없이 라이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면 선두에 있었던 저인데 그날따라 자전거 굴리는 게 너무 버겁더라고요. 한참을 낑낑대며 타다 보니 저는 뒷줄에서 달리게 되었습니다. 헉헉거리며 겨우 따라잡고 있었어요. 선영 회원님! 회원님! 잠시만 멈춰보세요! 왜요? 제가 꼴찌인 줄 알았는데 제 뒤에 한 사람이 더 있더군요. 남편이었어요. 항상 선두에 있던 사람인데 웬일로 뒤에 있지? 어제 과음이라도 했나? 라고 생각하며 자전거를 멈춰 세웠어요. 남편은 제게 다가와 허리를 숙여 자전거 바퀴를 요리조리 살펴보더군요. 바람 빠졌네요. 네? 정말요? 아, 어쩐지 다리 아파 죽는 줄 알았네. 안 힘드셨어요? 이런 바퀴로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게요. 저는 회장님한테 통 남기고 먼저 지하철 타고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얼른 따라가 보세요. 그런 상태로는 갈 수가 없어 먼저 돌아가려고 길을 돌렸어요. 몇 걸음 갔을까요? 남편이 따라서 오더군요. 저도 같이 가요. 어제 회식을 해서 저도 속이 안 좋았거든요. 자전거 제가 끌어드릴게요. 에? 아니에요. 제 자전거인데 제가 해야죠. 괜찮아요. 아니에요. 바퀴 빠진 거 무거워서 힘들어요. 선영 씨가 제 거 끌어주시고 제가 선영 씨 거 끌게요. 그럼 괜찮죠?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회장님한테 병철씨도 같이 전달할게요. 서울로 가는 지하철에서 남편과 끊임없이 대화를 했어요. 어색함 하나 없이 참 즐거운 대화를 했어요.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동호회 내에서 투닥거리는 캐릭터의 온우이로 급부상하게 되었고요. 이게 남녀 사이의 친구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남자로 보이더군요. 남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는 딱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오빠는 왜 밥 먹을 때마다 사진 찍어놓고 안 올려? 올리려고 찍는 거 아니야? 아닌데? 엄마한테 톡으로 보내주는 거야. 아들내미 이런 거 먹고 다닙니다 하고. 우와, 우리 오빠 진짜 자상하네. 완전 딸이다, 딸. 남편은 데이트할 때면 같이 먹은 음식 사진을 매번 어머니한테 보냈어요. 미안. 기다렸지. 통화가 너무 오래 걸렸다.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했어? 아, 엄마. 뭐 하냐고 전화해서 엄마가 혼자 있잖아. 그래, 잘했어. 오빠가 아버님 대신 어머니 잘 챙겨드려. 우리 선영이는 어쩜 이렇게 속이 깊은지 몰라? 당시에는 이 사람 참 살가운 사람이구나. 엄마랑 사이가 좋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었나 봅니다. 그때 알아채고 끝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데이트를 5시간 한다고 하면 1시간에 한 번씩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 뭐하냐, 재밌냐, 언제 오냐. 일단 전화를 받으면 10분에서 20분은 통화를 했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던 터라 저는 그런 상황을 이해했어요. 오히려 그런 남편의 모습이 좋아 보였다니까요. 남편도 저한테 참 고맙다고 했고요. 선영아, 우리 결혼하자.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반지를 내밀며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날따라 요란스럽게 굴길래 예상은 했었습니다. 와, 그런데 반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더군다나 제 손에 끼워준 반지는 누가 봐도 헉 소리 낼 만큼 고가의 반지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어디서 난 거냐고 당장 환불하러 가자고 얘기했어요.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비싼 반지였거든요. 아이고, 이런 거 앞으로 한 트럭은 더 사줄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장난하지 말고 빨리 가서 환불하자. 이런 거 아껴서 우리 집 구하는데 보태자. 마음만 받을게. 아니라니까. 이거 봐. 오빠 돈 많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받아. 남편이 보여준 건 통장 잔고였어요. 정말 억소리 나게 돈이 찍혀 있더군요. 저는 무슨 돈이냐며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겁이 나더라고요. 이런 돈은 월급으로는 모을 수가 없는 금액인데 말이에요. 참 걱정도 많네. 내 친구 강민이 있잖아. 걔가 주식을 좀 만질 줄 아는데 3개월 전인가 그 자식 따라서 투자 좀 했어. 이참에 회사 때려치우고 주식 트레이더로 전향할까 봐. 아저씨 됐어요. 생각도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이번에 운이 좋아서 번 거일 수도 있고 그런 거 했다가 요즘 돈 날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한번 해봤으면 됐으니까 그만해. 알았지?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힘들게 일하지 않고도 큰 돈이 분 단위로 왔다 갔다 하니 얼마나 신세계였겠어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남편의 투자 금액은 점점 더 커지더군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온통 주식에 정신이 빠져 있었어요. 오빠, 이게 나? 어때? 그거. 이거? 남편은 결혼 준비를 하러 돌아다니는 동안에도 내내 핸드폰만 손에 붙들고 있었어요. 주식 차트만 들여다보느라 말이에요. 이런 미친. 오빠, 왜 그래 갑자기? 드레스 피팅하던 중 남편이 갑자기 핸드폰을 들고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드레스숍 직원들은 남편이 그대로 입고 뛰쳐나간 턱시도 때문에 방방 난리치고 저 혼자 남겨져서 그 상황을 다 해결해야 했어요. 턱시도 결국 제가 돈 내고 계산했어요. 대여하기도 비싼 거를 샀네요. 어떡하겠어요. 남편이 그대로 입고 뛰쳐나간 걸요. 그 망할 인간은 그 길로 일주일 동안 연락 두절이었어요.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저와 친정 부모님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어요. 딱 일주일이 되던 날, 그 망할 자식이 전화를 걸었더군요. 집 근처 카페니 나와서 얘기 좀 하자고 말이에요. 만나자마자 따귀를 날릴 작정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군요. 사람 몰골이 아니었어요.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고 얼굴은 푹 파여 있었습니다.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어요. 선영아, 내가 미안해.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더군요. 자기가 돈이 커지는 게 보이니까 눈이 돌아서 결혼자금까지 몽땅 넣었는데 돈을 다 날렸다고 말이에요. 참 화도 났지만 저 사람이 자기 혼자 잘 살자고 그랬겠나 생각이 들어 안쓰럽더군요. 그래도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 약속을 받아내고 싶었어요. 오빠, 내 말 똑똑히 들어. 2번 다시 투자 같은 거 할 생각하지도 마. 주식 아니어도 그 어떤 것도 핸드폰에 주식 어플도 싹 다 지워. 투자는 오빠 인생에 없는 거야. 이거 못 지키겠다면 여기서 그만 헤어지자. 나 오빠가 잠수 탄 거, 드레스 피팅 도중에 나 버리고 간 거 그런 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오빠가 이거 약속하면 다 잊을 거야. 그러니까 대답해. 안 해. 안 할게. 정말이야. 약속할게. 절대 안 할게. 절대. 그래. 그러면 여기다 대고 얘기해. 절대 안 할 거라고. 손대는 순간 바로 끝이라고 얘기해.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저 사람이 또 손을 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남편의 약속을 핸드폰에 녹음해뒀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당장 집을 구할 돈이 사라져버린 터라 월세를 구해야 하나 둘이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자식들 얼굴만 봐도 다 아시나 봐요.
친정 부모님께서 세를 주고 있던 집을 저희에게 선뜻 내주셨어요. 참 면목이 없더라고요. 순탄하게 결혼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모님 덕분에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고요. 선영아, 저기 있잖아.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했다고 해줄래? 엄마는 나 투자해서 날린 것도 몰라. 그런데 나 돈 날린 거 알게 되면 우리 엄마 뒷목 잡고 쓰러질 거야. 그래, 알았어.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드리자. 그리고 아마 우리 엄마 성격상 집 명의 내 이름으로 한 거 맞냐고 분명 확인할 텐데 잠깐만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해둘 수 있을까? 진짜 잠깐. 엄마한테 확인만 시켜드리고 바로 바꾸자. 저게 무슨 소린지. 저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남편을 한참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겨우 구한 집을 자기 혼자 구한 거라고 거짓말 해달라는 건 뭐 남편 생각해서 그러자 했는데 점점 말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굳이 명의까지?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명의는 싫은데? 그냥 공동명의로 해서 보여드리면 되지. 그래, 뭐 그러자. 그러자라니. 무슨 말을 저딴 식으로 하는 거지? 살짝 욱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누가 더 많이 했네 이런 거 따지고 싶지 않지만 슬슬 괘씸하더군요. 명의는 절대 공동명의로 하겠다고 못 박아두었어요. 우여곡절 많았던 결혼식을 올리고 깨가 쏟아진다는 신혼생활에 저희도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깨가 쏟아진 게 아니라 우박이 쏟아지는 신혼생활이었어요. 하루는 남편보다 일찍 퇴근해서 먼저 집에 와 있던 날이었어요. 오빠야? 아이고, 미안해서 어째? 오빠가 아니고 시어머니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더군요.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퇴근 직후여서 망정이지 잠옷이라도 입고 있었으면 얼마나 민망했을지, 그리고 대체 우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아낸 건지 황당하더라고요. 어머니, 연락이라도 주시지. 아, 오빠가 현관 비밀번호 알려드렸구나. 그럼 알려줘야지. 너희 둘 다 일하는데 내가 자주 들러서 도와주기라도 해야지. 집도 가까운데. 예, 나는 자식들 챙기는 게 제일 행복하지 않니? 하하하, 네, 그렇죠. 아가, 너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내 엄마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자. 네, 그럼요. 내가 왜 저때 칼같이 잘라내지 못했을까요? 시어머니 집과 우리 집은 걸어서 5분 정도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얼마나 가족같이 여겼는지 우리 집을 수도 없이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 시어머니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시어머니한테서 카톡이 그렇게 와요. 예, 냉장고 청소 좀 해야겠다. 네, 주말에 하려고요. 냉장고 열어젖히는 건 기본이었어요. 냉장고 안에 제가 해둔 반찬통을 일일이 열어서 음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음식은 개수대에 부어버렸어요. 저는 그걸 모아서 버려야 했고요. 맛이 이상했냐고요? 아니요. 저희 엄마 닮아 손맛 좋습니다. 주변에서 반찬 부탁받을 만큼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눈에는 다 싫었나 봅니다. 반찬 모양이 이게 뭐니? 보기 좋아야 맛도 좋다. 에휴, 다 버려라. 이걸 남편한테 내주면 남자가 먹을 맛이 나겠니? 오빠 잘 먹던데. 모양 별로예요, 어머니? 다음부턴 더 신경 쓸게요. 걔가 맛있어서 먹겠니? 네가 얼마나 잡아댔으면 이딴 걸 맛있다고 먹었겠어. 걔 가뜩이나 비위도 약하는데. 아유, 버려라 전부. 내가 너한테 우리 집 차례 음식 사진 보내준 거 있지? 그거 보고 그렇게 해. 세상 아무리 바깥일 한다고 해도 사부인은 너한테 이런 것도 안 알려주셨니?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
동네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 운영하세요. 거기서 번 돈으로 우리 집까지 해주신 거고요. 시어머니도 저희 부모님 식당 하시는 거 아셨어요.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를 해도 그 마마보이 같은 놈은 계속 지네 엄마를 이해해달래요. 외로우셔서 그런 거라고. 아니 외로운 거랑 음식이 무슨 상관이에요? 시어머니라는 인간의 횡포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톡이 계속 오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서 말입니다. 핸드폰을 열어 확인하는 순간 수치심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제 속옷 서랍장을 열고 제 속옷을 봤나 봐요. 속옷 사진을 찍어 보내더군요. 이런 색은 너무 싸 보이지 않니? 병철이는 이런 디자인 안 좋아할 것 같구나. 바꿔라. 이런 걸 입으니 애가 생기겠니? 남자가 정 떨어지겠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행동인가요? 아무리 자식집이어도 저렇게 들어와서 속옷까지 열어본다니요. 거기다가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남편도 저렇게까지 아내 속옷에 관심 두진 않을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곧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속옷은 왜 보신 거예요? 왜 보다니? 그냥 봤지. 너희가 애가 하도 안 생기니까 잠자리도 안 하나 해서. 남자가 잠자리 안 하는 건 여자 문제인데 그래서 내 속옷 본 건데 그게 지금 시어미한테 뭐 하시는 거냐고 물을 일이니? 어머니, 저희 친정 어머니도 제 속옷 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시지 않아요. 이렇게 어머님 마음대로 제 속옷이나 물건 건드리시는 거 저 기분 나빠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기분이 나빠? 얘,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하니? 어디서 건방지게 어른한테 이래라 저래라. 아이고, 얘 알았다. 끊어라. 참 미안하다. 이 늙은 여우 같은 여자가 남편한테 어떻게 얘기를 한 건지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해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엄마가 저렇게 우시냐고 화를 내더군요. 저는 아무 대꾸 없이 그 늙은 여우가 제게 보낸 카톡 내용과 사진을 그대로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당신이 봐도 내가 이상한 거면 우리 아빠한테도 한번 똑같이 해보라고 하겠다고 말이에요. 꿀을 처먹었는지 아무 대답이 없더군요. 오빠, 화를 내려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소리를 지르던가 해. 오빠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야, 이거. 내가 지금 어머니한테 사과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그래도 엄마한테 기분 나쁘다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엄마가 서운하시지. 엄마가 고의로 그러신 것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그러신 건데. 더 가족 같았다가는 아주 큰 일치를 집구석이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더군요. 저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라는 거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 얘기하라고 했네요. 그제야 입을 쳐 닫더라고요. 그래도 입은 대빨 나와서는 시위라도 하는지 자기가 엄마 집 가서 자고 온다고 하고는 남편 놈은 그날 시어머니 집에서 자고 왔습니다. 한 3일? 시어머니가 안 오더군요. 그제야 숨통이 좀 트이나 싶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가 또다시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애나는 기계로 생각했습니다. 주말 오전 이불을 터는데 바닥으로 뭐가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부적이었습니다. 누가 한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부적을 발견하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샅샅이 방안을 뒤졌습니다. 이불에서 부적 1장, 남편과 제 베개에서 부적 1장. 결정적으로 소름이 끼쳤던 건 침대 매트리스 사이에 끼어있는 누군가의 속옷이었어요. 세탁도 안 된 속옷이요. 마침 시어머니가 집으로 왔더라고요. 남편이 있는 앞에서 그대로 바닥에 펼쳐놨습니다. 어머니, 저희 방에서 이게 나왔어요. 이게 뭐야? 엄마, 저게 다 뭐야? 어머, 얘 이걸 꺼내면 어떡해? 내가 어떻게 구해온 것들인데. 아니 엄마 저게 뭐냐고. 부적은 뭐고 저 속옷은 또 뭐야 더럽게. 야, 그런 말 하지도 말어. 이번에 아들 난 여자한테 사정사정해서 구해온 거야. 아니 쟤는 기껏 힘들게 넣어놨더니만 죄다 꺼내놨어. 어휴 속상해 진짜. 시어머니는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그것들을 들고 다시 저희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더군요. 다행히 남편 놈이 저도 찝찝했는지 시어머니를 막아서더군요.
갖다 버리라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자기 아들이 말하니까 구시렁거리며 다시 나오더군요. 엄마, 이런 거 하지 마. 선영이랑 나 결혼한 지 2달도 안 됐어. 이러면 우리 스트레스 받아. 아니, 애가 안 생기니까 그렇지. 선영이 너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너희 잠자리는 잘하니? 아, 정말. 엄마 집에 가. 그런 소리 할 거면 빨리 가요. 그 꼬라지를 보고 있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 말 않고 부적이랑 속옷을 집어들어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시어머니요? 달려와서 다시 꺼내가던데요. 오라가 치밀었지만 다음부터 이러지 마시라고, 차라리 저한테 얘기하시라고 꾹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자기랑 같이 점집을 가보자고 하길래 그렇게 차라리 점집을 가는 게 낫지 하고는 점집까지 다녀왔었습니다. 그 뒤로도 뭐 똑같았어요. 저도 더 이상 부딪히고 싶지 않아 웬만한 건 다 참고 넘기려 했어요. 이제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그걸 기대한 제가 또다시 뒤통수를 맞는 결정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은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오시기로 한 날이었어요. 남편한테도 미리 얘기해 두었던 터라 엄마를 마중 나가 셋이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오랜만에 친정엄마를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엄마랑 저녁에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팩도 하면서 얘기를 나눠야겠다 하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현관 밖에서부터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저는 옆집이 집들이를 하나보다 했습니다. 세상에, 그 집이 우리 집이었네요. 저희 시어머니 개모임을 우리 집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너희 왔니? 인사드려, 엄마 친구들. 엄마, 내가 오늘 집에 장모님 오신다고 오지 말라고 했잖아. 사부인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영아, 손님이 계셨네. 엄마 안 그래도 반찬만 주고 가려고 했어. 내일 가게 예약 손님이 많아. 엄마가 왜 가? 오늘 자고 가기로 했잖아. 정말 너무 서럽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자기 딸 미움받을까 봐 아닌 척 웃어 보이는데 내가 뭐라고 엄마가 저렇게 하나 너무 속상하더군요. 저희 시어머니 분명 일부러 온 걸 거예요. 저희가 명절에 친정 가는 것도 싫어했거든요. 아들 뺏기는 기분이라고. 어머, 안사돈, 저 때문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니에요. 내일 가게 일이 바빠서 반찬만 주고 가보려 하는 길이었어요. 다들 식사 맛있게 하고 가세요. 엄마, 그럼 내가 역까지 데려다 줄게. 한사코 거부하는 엄마를 역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오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된 엄마를 배웅해드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집안 꼴이 어땠는 줄 아세요? 대체 언제부터 낮술을 마신 건지 플라스틱 맥주병은 거실에 굴러다니고 무슨 음식을 먹은 건지 집에서 온갖 음식 냄새에다 아주 개판이더군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랑 그 친구들 혀는 잔뜩 꼬부라져서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거기다 대고 인사를 하려니 참 표정 관리 안 되더군요. 시어머니 친구들도 똑같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랑요. 어머, 며느리 표정이 안 좋다 얘. 그러게 얘, 너희 며느리 화났나 보다. 미안해요. 우리 조금만 이따 갈게요. 아가, 너 화났니? 아니, 내가 안 싸도 노시는 걸 깜빡했네.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인가 그거 해서 우리가 갈 데가 있어야지. 우리 집은 뭉치가 있으니까 뭉치 또 짓고 그러면 심란하잖아. 그래서 너희 집에 온 거지. 아니요, 어머니 화는요. 재밌게들 말씀 나누시다 가세요. 그래 얘. 그리고 일하기 전에 우리 치킨도 좀 시켜주고. 아까 시키려는데 우리가 뭐 핸드폰을 쓸 줄 알아야지. 일을 얼마나 악물고 참았는지 방에 들어서는데 턱이 다 뻐근하더군요. 눈치도 없는 남편 놈은 우리 와이프 너무 착하다고 실실 웃으며 뒤따라 들어오더라고요. 남편한테 한 소리 하려는 찰나 방 밖에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거실로 나가보니 저희 결혼사진이 담긴 액자가 깨져 있었어요.
그 곁에는 잔뜩 술에 취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저희 시어머니와 그 친구들. 어머, 너 술 취했나 보다 이딴 소리를 하며 호호호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예, 너희는 위험하게 액자를 유리로 하니? 여기 주변 청소기 돌려야겠다. 조용히 유리를 치우고 아무 대꾸도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 놈은 눈치도 없이 쳐 웃더군요. 헛소리하면서 말이에요. 자기야, 엄마가 기분이 좋은가 봐. 술 많이 취했네. 자기 손 안 다쳤어? 봐봐. 야,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니? 일부러 밖에 들리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물론 방문을 잠그고 말입니다. 소리를 지른 다음부터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집어던져 부셨어요. 나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내가 지금 어머니랑 결혼한 거야? 이게 뭐야 지금? 왜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웃고만 있어? 조용히 좀 얘기해. 밖에 엄마 손님 있잖아. 어머니 손님은 어머니가 집에 모셔야지. 어머니가 우리한테 물어보셨어? 당신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니? 내가 말했었잖아. 오늘 엄마 오시는 날이라고 일주일 전부터 얘기했잖아. 너 집 꼴 본 거야? 우리 결혼사진 깨져. 거실 개판이야. 그거 누가 치우고 누가 시중 드는데? 내가 여기 애 낳아주고 시중 들러온 거야? 나 너랑 결혼한 거야, 너랑! 한참을 악을 쓰고 소리 질렀을까요? 소란스럽던 거실이 조용해지고 하나둘 현관 밖으로 나가는 기척이 들리더군요. 이게 웬 개망신이냐는 시어머니의 말소리도 함께해요. 남편 놈은 다음날 저에게 어머니께 죄송하다 전화드리라 했지만 전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왜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지 그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바로 집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는데 낯익은 신발이 보이네요. 저희 시어머니 신발이었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저희 시어머니 소파에 앉아서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예, 너 비밀번호를 바꿨으면 바꿨다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얼마나 개고생했는 줄 알아? 열쇠공 불러서 겨우 들어왔어. 어머니, 문 안 열리면 댁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어머니 댁도 아닌데 굳이 열쇠공까지 불러서 우리 집에 들어오셨어요? 뭐 두고 가셨어요? 그때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제 뺨을 치더군요. 저도 똑같이 시어머니 뺨을 내리쳤습니다. 10번은 더 내리치고 싶은 거 한 번만 내리쳤네요. 제가 맞으면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봐요. 어버버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어디서 어른을 쳐? 너 이혼당하고 싶어? 내가 내 아들 돈 주고 산 집에 들어온다는데 내년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뭔데 비밀번호 갖고 나한테 장난을 쳐? 이 싸가지 없는 년. 맞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때까지 저희 신혼집이 당신 아들이 돈 주고 산 집인 줄 알고 있었고 저는 이제는 그 상상을 쳐 부셔주마라는 마음으로 있는 대로 다 얘기했어요. 어머니, 이거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에요. 어머니 아드님이 말씀 안 드려요? 그 사람 결혼 준비하면서 주식으로 가진 돈 다 날려서 빈털털이었어요. 그 꼴 알고 저희 친정집에서 해준 집이에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 집에서 좀 나가주실래요? 제 말에 시모는 방방 날뛰며 울었다 소리를 질렀다 난리더군요.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저희 시모가 날아간 줄 알았어요. 쏜살같이 아들한테 달려가서는 제 말이 사실이냐고 묻더군요. 남편은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그 말을 다 들은 저희 시어머니라는 여자, 저한테 다가와 얼굴에 가래침을 뱉더군요. 너 같은 재수없는 여자 만나서 내 아들이 재산 잃은 거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분에 못 이겨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저요? 가만히 있었어요. 일부러요. 아까는 감정이 욱해서 맞받아쳤지만 제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란 놈 자기 엄마를 말려야지 저한테 계속 죄송하다고 하라고 하더군요. 그때 생각이 정리됐어요. 이혼이다. 이렇게 살면 나 제명에 못 산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한참을 저를 쥐고 흔들고 나니 안정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요. 저는 TV의 옆에 놓인 CCTV 안에 메모리 카드를 빼들고 경찰을 불렀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시어머니라는 여자 난리치더군요. CCTV를 발로 밟아 부셔버리고 그대로 시어머니라는 그 여자 얼굴에 똑같이 가래침을 뱉어줬어요. 내 손 더러워질까봐 이렇게만 하는 줄 알아요. 제가 못 때려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더 많이 맞았고 욕도 더 많이 먹었으니 제가 피해자예요. 자기 분에 못 이겨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다 못해 씩씩거리며 울더군요. 남편 놈도 자기 엄마가 저한테 할 때랑은 다르게 내가 똑같이 하니 저한테 노발대발이더군요. 야, 너 당장 사과 안 해? 너 진짜 미쳤어? 어디다 대고 야라고 해? 야, 나 너랑 이혼할 거거든? 내가 내 짐 다 갖다 버리기 전에 넌 내 짐이나 챙겨. 너 후회할 소리 하지 마. 후회는 내가 하는 거겠지. 나는 너랑 못 살겠어. 내 엄마랑도 못 살겠고. 너는 경찰 오기 전에 짐 챙겨서 좀 나가라. 어? 경찰이 집에 도착했고 그제야 두 모자는 상황 파악이 됐는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남편은 울며 불며 저한테 매달리고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끝까지 쌍욕을 뱉으며 자기 잘났다고 우기더군요. 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마음은 굳혔고 증거도 다 있는데 내가 왜 뭐가 무서워서요? 경찰이 와서 상황을 들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군요. 그 길로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도 고소했어요. 폭행, 폭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요. 저한테 손해배상 금액을 물던가 아니면 실형을 살던가 해야 하는데 실형은 죽어도 싫었는지 두 모자가 집 앞까지 찾아와 제발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싫다고 했어요. 제가 모아두었던 카톡과 음성 파일 CCTV 기록 보시지 않았냐고. 나는 받을 거 받는 것 뿐이라고 말이에요. 증거를 잘 모아두니 이혼도 속전속결이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가진 게 없어서 위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대신 시어머니였던 사람한테 손해배상 금액을 받아냈어요. 병원에서 떼온 진단서에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며 먹게 된 신경과 약에 대한 부분까지 청구하니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그 인간들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던 집도 전세로 살고 있었던 거고요. 시어머니는 살고 있던 집을 나와서 저한테 돈을 지불했어요. 그 돈을 주면서도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 찾아오길래 접근금지 신청까지 해버렸네요. 거머리 같은 두 인간을 제 인생에서 제거하니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듯 속이 시원합니다. 요즘 저는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긴 글이었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거머리한테 물리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랑을 하시길 바랄게요.